안녕하세요. 보록 A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를 A1절 토대 쌓기, A2절 클래스 활용, A3절 기본 자료 구조를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오늘은 A.4절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매트플로립 라이브러리를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 이동을 해요. 31쪽부터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썬은 배열을 지원하는 기능이 없어요. 단지 A.3절에서 배운 것처럼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리스트는 배열하고 아주 비슷한데 그 근본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는 서로 다른 형을 갖는 요소가 허용이 되죠. 그 만약에 1차원 그 리스트가 있는데 뭐 앞에 세 개는 정수고 뒤에 두 개는 문자열이라든지 이런 게 허용이 돼요. 근데 배열은 그게 허용이 안 되죠. 모든 요소가 정수면 정수, 뭐 실수면 실수, 문자열이면 문자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고요. 자, 이제 배열 사례는 여러분이 뭐 엑셀 같은 거 많이 써봐서 뭐 익히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분반이 하나 있을 때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 학생이 40명이면 그 40개의 점수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A에서 보는 것 같은 1차원 배열이면 이제 중간고사 점수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분반에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뭐 퀴즈 1, 2, 3 해가지고 점수가 5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차원 배열로 되는 게 아니라 그 B 같은 이제 2차원 배열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로 방향은 그 학생이고 세로 방향은 그 어떤 시험인지를 그 나타낼 거고요. 보통 우리가 엑셀에 이런 2차원 구조의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하고 있죠. 그 실제로 사람이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데이터고 가장 많이 처리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각 그런 분반이 뭐 세 개가 있다. 뭐 학생이 많아가지고 0분반, 1분반, 2분반 해가지고 총 120명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세 개 분반을 다 저장을 하려면 2차원 배열로도 부족하고 이제 3차원 배열이 필요하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뭐 무한대 차원의 배열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한 4차원까지 많이 쓰고 2차원 내지 3차원이 가장 널리 쓰이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이제 그 목공예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목공을 할 때 맨 처음에 사실 우리는 뭐 제재소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다듬어진 거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이전을 상상을 해보면 그 숲에 있는 나무를 베운단 말이죠. 그러면 삐뚤빼뚤 하기도 하고, 뭐, 그 어디 구멍도 베이고 막 난리죠. 그러면 이걸 잘 다듬어 가지고 그 이런 그 판재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 판재를 정확한 규격에 따라 잘라가지고 서로 이어붙이면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오른쪽 같은 이제 근사한 이제 피크닉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그 농업이 됐건 아니면 의료가 됐건 또는 어떤 그 파이낸스 부분이 됐건 그 이런 그 맨 왼쪽 같은 굉장히 더티한 그런 게 얻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그것을 가공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형태의 이제 정보로 바꿔나가는 식의 이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때 이제 넌 파일을 아주 많이 쓴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넌 파일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가서 넌파이 유저 PDF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전에 봤던 거 막 한 200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라이브러리고요.
여러분은 뭐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필요한 정도만 공부를 하고 이제 활용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우리 이제 컴퓨터 비전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어떤 분야에서 뭐 개발을 하다가 필요하면 얘를 찾아보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넘파이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형이, 즉 데이터 타입이 ND 어레이죠. ND 어레이. 이런 1차원 구조, 2차원 구조, 3차원 구조의 배열이 다 ND 어레이 타입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요. ND 어레이는 이제 그 크기를 처음에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축은 3, 두 번째 축은 5,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은 40 크기의 배열이고, 이게 정수라고 그러면 4바이트씩 차지를 하잖아요. 또는 롱 인트 같은 8바이트를 차지하니까 이게 다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 필요한 메모리를 산정을 할 수 있고, 그 메모리가 생성될 때 확정이 돼서 주어진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배열이 막 커져가지고 넘친다 그러면 이걸 2배로 뭐 키운다든지 그래서 원래 메모리를 반환을 하고 원래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2배로 커진 놈에다가 복사를 하고 원래 메모리를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같은 바이트 수를 차지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빠르게 그 번째 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유용한 그런 멤버 함수를 엄청나게 많이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차차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예시 코드를 한번 보는데 제가 지금 스파이더를 띄우고 있습니다. 음, 스파이더를 띄웠는데 일단 이제 넘파이는 이제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 컨다 인스톨 하면 자동으로 이제 넘파이 따라오니까 깔려 있을 테고요. 그래서 import numpy as np를 한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np.array라는 함수를 쓰면 여러분 하나를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얘는 12, 8, 20, 17, 15 그러니까 5개의 정수를 가진 1차원 구조의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요거를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A라는 그 배열이 만들어졌고요. 그냥 A를 한다든지 또는 프린트 A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5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A.ND면 1차원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N 바이트면 바이트 수를 알 수가 있어요. 20바이트를 차지하는구나. 요소가 5개니까 4, 5, 20. 그래서 그 4바이트씩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고 여기 이제 소트를 해봤네요. 그래서 A.sort를 하면 A라는 배열이 소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A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아, 그 오름차순으로 값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소팅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그 소트라는 멤버 펑션은 그 A라는 객체의 내용을 변경을 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A 값은 그대로 두고 A 값은 그대로 두고 A라는 배열은 원래대로 두고 A 배열을 소팅한 것을 어떤 다른 배열에다가 B라는 배열에다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B하고 np.sor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A를 4개 변수로 주는 거, 인수를 주는 거죠. 그러면 A를 하면 A는 원래 그대로 있고 B는 이제 소팅이 된 이런 배열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A.sort는 A라는 객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멤버 펑션을 호출한 거고요. np.sort를 하면 numPy가 제공한 어떤 sort라는 함수가 있고 그놈의 인수로 이제 A를 준 거죠. 그러니까 A는 이제 가만히 있고 A가 sort된 놈이 리턴이 돼가지고 그놈이 이제 B에다가 담기니까 그 A는 그대로 있고 B는 sorting된 배열을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쓰면 되고요. 그 dir type shape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일단 그 타입하고 이제 A를 해보면 A가 이제 numpy nd array 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A라는 객체가 어떤 함수들을 가지고 있냐, 멤버 펑션으로. 그러면 이거 보면 이제 dir 해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sort라는 걸 써봤고요. 그 다음에 nd모로 방금 전에 그 디멘전을 알아봤고, n 바이트로 바이트 수 같은 거 알아봤죠. 그 외에도 min, max, min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a max 해보면 그 가장 큰 값을 알 수가 있고 A.MA의 민을 하면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고 그러죠. 얼마나 편합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shape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shape는 여러분이 아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그 몇 차원 구조고 각각의 축은 그 몇 개 요소를 갖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한 것은 그 np.array라는 함수를 써서 만들었어요. 지금 이 경우는 b는 np.array 해가지고 대괄호를 두 개를 쳤죠. 12, 3, 4.0, 1, 4, 5. 그럼 이제 b를 해보면 12, 3, 4, 1, 4, 5 해가지고 2차원 구조의 배열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형태죠. 이런 배열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엔딤 같은 거를 해봅시다. B.엔딤을 하면 차원수를 알고 있고요. 2차원이라는 거, 2차원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B.n 바이트 하면 아, 바이트 수를 알 수가 있는데 요소가 총 6개죠. 6개인데
48바이트면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8바이트씩이죠. 8바이트.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어레이 해가지고 배열을 만들 때 12, 3 정수를 줬고 여기는 4.0에서 실수를 줬어요. 그 정수를 주면 그 속에 그 실수 정수가 혼합이 돼 있으면 그냥 실수 배열이 돼요. 그리고 정수도 다 실수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로 어, 배열로 이제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점 쉐입을 해보면 2,3 해가지고 2차원 구조고 첫 번째 축은 두 개 요소 여기 보면 한 개, 두 개 요소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이 세 개의 요소로 돼 있고 그래서 2,3 구조의 그 배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C는 조금 더 복잡하네요. 그래서 C는 np.array 해서 가로를 3개를 하고요. 1, 3, 0, 1을 그리고 1, 1, 4, 2 그리고 3, 3, 4, 2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여러분이 그 가로를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가로가 3개가 열렸고 닫혔고 또 어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콤마가 빠졌군요. 이게 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 3개를 열었고 그 다음에 하나 닫았고 하나 열었고 하나 닫았고 하나 열었고 하나 닫았고 닫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축의 첫 번째 요소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고요.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우리가 그 이제 3차원 구조에 배열이 되고요. 요걸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첫 번째 축은 요소가 두 개, 0, 1 인덱스를 갖는. 두 번째 축은 0, 1, 2 해가지고 이제 세 개 요소를 갖고 그 마지막 제일 안쪽에 있는 가로는 0, 1, 2, 3에서 네 개 요소를 갖는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지금 화면에서 벗어난 그첫 번째 축은 0, 1, 두 번째 축은 0, 1, 2에서 세 개, 축 2는 0, 1, 2, 3에서 이런 구조를 갖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하고 요 NP 어레이 가지고 만든 요거하고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이제 첫 번째 요소 축 0의 첫 번째 요소는 빨간색, 두 번째 요소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제 프린트 C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C점 쉐입을 하면 2, 3, 4 해가지고 그 3차원 구조의 배열이고 첫 번째 축은 두 개의 요소
두 번째 축은 x0는 두 개 요소, x1은 세 개 요소, x2는 이제 네 개 요소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로라는 함수 가지고도 그 ND 어레이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 0으로 채운 그런 그 배열이 됩니다. 2,3오면 그리고 이제 D라는 데다 저장을 하면 2차원 구조고 첫 번째 x0는 두 개 요소, x1은 세 개 요소를 갖는 게 되고요. 출력을 해보면 000, 000 이렇게 되고요. 이제 기본 타입은 플로트 64네요. 그러니까 8바이트짜리 실수, 이게 더블 프리시전 실수로 기본적으로 형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랜덤이라는 모듈에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np.random.random을 하고 2,5를 하면 얘는 0에서 1 사이에 어떤 실수 난수를 그 2,5, 2차원 배열에다가 그 저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arange라는 함수를 써서 할 수도 있고요. np.arange하고 1, 20, 2.5 하면 1에서 시작해서 20까지 하는데 2.5씩 증가시켜서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그 1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데이터로 ND 어레이를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책 본문에서 7장에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import tensorflow keras.dataset.as ds 하면 하고 ds.cipher10.load 데이터를 하면 그 cipher10이라는 아주 작은 해상도의 그 RGB 영상, 컬러 영상을 읽어오고요. 그 트레인 집합으로 그 5만 개 영상, 테스트 집합으로 10,000개 영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레인을 출력을 해보면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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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니까 이제 4차원 구조가 되죠. 4차원 구조가 되죠. 그리고 엑스트레이.shape를 해보면 이제 5만, 32, 32,3 그래서 32 by 32 해상도의 RGB 그래서 3이죠. 그런 영상이 5만 개가 들어있는 이제 그런 배열이 되고요. 이제 D타입을 해보면 각 요소는 uint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uint 8은 그 8비트짜리, 즉 1바이트짜리 unsigned. 그래서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xtrain.nbyte를 해보면 꽤 그 메모리를 많이 차지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5만 개 영상이 있고 32바이 32개의 점이 있고 그게 이제 3개의 채널이 있으니까 요 4개를 곱한 다음에 곱하면 되죠. 그리고 각각 요소가 1바이트가 있으니까 그냥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텐서플로우가 여러분 PC에 설치가 돼 있어야만 작동을 한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컬러 영상 한 장은 32 by 32, 0, 1, 2, RGB 3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애들이 0, 1 해가지고 49,999개, 즉 5만 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엑스트레인이라는 그런 객체는 그 B 같은 구조의 4차원 배열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X 테스트 가지고도 한번 해보시고 Y 트레인, Y 테스트도 비슷하게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대입 연산이 있는데 그 np.점 어레이 해가지고 10, 20, 30, 40에서 1차원 구조의 4개 요소를 갖는 아주 간단한 A라는 배열을 만들고 A를 이제 B에다 대입을 하면 우리 리스트에서도 비슷한 걸 했잖아요. 리스트에서도. 그랬을 때 그 B를 위해서 별도의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A에 있는 내용을 그리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주소에 메모리를 그 B가 가리키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배열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열을 만들고 B에다 대입을 한 다음에 B0을 지금 10인데 B형을 마이너스 10으로 바꾸면 이제 이 10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B를 바꿨는데 A는 그대로 해야 될 텐데 그 A도 마이너스 10으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그 그걸 알 수가 있죠. 요게 그림 A-2네요. 한번 가볼까요?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스칼라 변수는 그 y에다 x를 대입을 하면 y를 위해서 별도의 메모리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복사라고 그러는데 그 리스트 같은 경우는 b가 같은 메모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배열도 똑같다는 거예요. 랜드 어레이도. 그러면 그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리스트에서 마찬가지처럼 A.점 카피를 하면 별도의 메모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내용이 복사가 돼요. 여기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바꾸기인데 이 모양 바꾸기는 그 reshape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그 딥러닝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결국은 층이 뭐 첫 번째 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뭐 열 번째, 뭐 스무 번째 막 그렇게 깊은 신경망이 드는데요. 결국은 그 배열의 모양이 계속 바뀌어 가거든요. 물론 그냥 값만 그냥 그 값이 바뀌죠. 근데 그 아무렇게나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영상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점점 그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계속 바뀌어 나가거든요. 근데 그 배열 모양이 원래대로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축은 줄어들고 어떤 축은 늘어나고 어떨 때는 세 개의 축인데 두 개의 축으로 3차원인데 2차원으로 바꾼다든지 2차원인데 3차원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일이 그 비일비재 발생을 하거든요. 텐서플로우가 내부에서 자동으로 바꿔주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리쉐입으로 여러분이 바꿔서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쉐입이라는 명령어를 자주 많이 쓰고요. 리쉐입이라는 명령어를 여러분이 잘 쓰려면 이런 그 이런 코드에 있는 그 배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쉐입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봤죠. 그거 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딥러닝 책 보면 이런 그림이 참 많이 나오죠. 자, np.array 해가지고 1, 2, 3, 4, 5, 6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a라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근데 a.reshape를 하면 지금 6개 요소를 갖는 1차원 배열을 모양을 바꿔라 이런 얘기죠. a.reshape. 어떤 모양으로 바꾸냐면 2,3이니까 2차원으로 바꾸고 axis 제로는 0, 1, 두 개의 요소를 갖고 axis 1은 3, 0, 1, 2, 세 개의 값을 갖는 구조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A를 출력해 보면 원래도 1, 2, 3, 4, 5, 1차원이 되고요. B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 잘라가지고 그 1, 2, 3, 4, 5, 6 이렇게 됐죠. 그러면 1, 2, 3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소, 4, 5, 6이 이제 두 번째 요소니까 X0는 두 개 요소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1, 2, 3 하니까 이제 세 개 요소를 가져서 2,3이라는 쉐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A를 U쉐입에서 B에다 집어 넣는데 그러면 A하고 B는 별도의 메모리냐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같은 메모리예요. 같은 메모리고 B는 그 6개 요소를 갖는데 나는 그 쉐입이 2,3으로 나는 해석을 한다. 는 정보만 내부를 가지고 있고 A는 나는 그냥 1차원 구조로 6개를 갖는 1차원 구조로 나는 해석을 한다.
이런 정보를 A하고 B가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요. 내용은 똑같이 1, 2, 3, 4, 5, 6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그 뷰는 다르지만 속에 들어있는 1, 2, 3, 4, 5, 6, 이 값, 즉 내용은 같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A4를 마이너스 5로 바꾸면 A4니까 0, 1, 2, 3, 4, 여기 5라는 값을 갖는 데죠. 요놈을 지금 5인데 마이너스 5로 바꾸고 B를 출력을 해보면 A를 바꿨는데 B가 마이너스 5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A하고 B가 같은 메모리를 공유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 그 축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죠. 43행에서는 NP-array 해가지고 2차원 구조의 배열을 만들었네요. 2,3 구조죠. 근데 A.T 이렇게 했어요. 트랜스포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스 0하고 엑시스 2를 뒤바꾸라는 거죠. 그 행렬에서는 그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죠. 행이 열이 되고 열이 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프린트 B를 해보면 1, 4, 2, 5, 3, 6이 됐죠.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첫 번째 행이 되고 2하고 6이 두 번째 행이 되고 3하고 6이 세 번째 행이 되는 이렇게 됐고요. 사이파 10 가지고 사이파 10은 실제로 여러분이 그 우리 딥러닝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실습으로 쓰는 건데 그 아까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이파 10은 그 4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어땠어요? 한번 봅시다. 보면 이런 구조를 갖죠. 쉐입이 5만 콤마 32 콤마 32 콤마 3이라는 구조를 갖죠. 이놈을 이제 축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임포트를 다시 하고요. 쉐입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겼고 앞에서 해본 거 똑같죠. x.train.key를 했어요. 그러면 5만 32, 32, 3이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래서 3, 32, 32, 5만이 되고요. 지금 요것은 이렇게 한 다음에 점 쉐입까지 해가지고 이제 쉐입까지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x 트레인은 원래대로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수압 엑시스 2, 3을 하면 요 2번 그 엑시스 2하고 엑시스 3, 즉 32, 3, 이 두 개의 축만 바뀌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엑시스 0하고 엑시스 1은 이제 그대로고요. 그래서 보면 5만 32는 그대로고 이제 32, 3이 3, 31은 이제 바꾼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그 함수도 있는데 얘는 1, 2, 3, 0 이렇게 하면 x1이 x0으로 오고 x2가 x1로 오고 뭐 x3이 x2로 오고 x0이 x3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갖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t 또는 swap axis, 트랜스포즈 이런 걸 써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유쉐입을 가지고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인데 얘는 그 리스트하고 아주 비슷해요. 리스트하고 비슷해요. 자, 한번 봅시다. np.array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2차원 구조의 배열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엑시스 제로는 요소가 하나, 둘, 세 개고요. 그 다음에 x1은 3, 2, 마이너스 0, 1이니까 그 3, 5 구조의
2차원 배열이 만들어졌고요. 프린트 A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덱싱을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제 일부러 여기 이제 색깔을 표시를 했는데, 프린트 1, 2를 하면 1행에, 여기죠. 1행이죠. 1행에 두 번째니까 이 빨간색이 돼요. 1, 2가. 그 다음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은 맨 뒷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x0가 맨 뒷거니까 요 놈이죠. 요 놈이고 그 놈에 3이니까 여기 이제 그 노란색 있는 요 놈을 지칭을 하고요. 0의 마이너스 2는 그 요 첫 번째 행에서 뒤에서 두 번째니까 요 파란색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4 마이너스 3 이제 0이 출력이 되죠. 요 인덱싱 하는 것은 우리 리스트에서 똑같아요. 자, 슬라이싱이라는 걸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 리스트에서도 그 슬라이싱을 했는데, 이 A라는 이런 그 배열이 있을 때 A2 이렇게 하면 X0만 지금 지칭을 하고 X2는 지금 생략을, X1은 이제 생략을 한 꼴이 되죠. 그래서 A2를 하면 요 놈이 되는 거죠. 요 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3 걔가 X2 제가 착각했네. 2니까 요 놈이죠. 얘가 1, 얘가 2, 얘가 3 해가지고, 아니 0, 1, 2 해가지고 2는 이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A의 마이너스 2는 뒤에서 두 번째니까 그 뒤에 두 번째니까 이제 요 놈이 되겠죠. 2 마이너스 3,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콜론 콤마 3을 하면 X0 이제 첫 번째 디멘전은 전부 다 이제 세 개를 다 취하라는 거죠. 행 세 개를 다 취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이니까 X1은 3이니까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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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번째 0, 5, 마이너스 3을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0, 5, 마이너스 3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처럼 이제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그 PQ 방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그 슬라이싱을 해낼 수도 있고요. 얘는 이제 Q 같은 경우 Q 빼기 1까지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1번 행에 1에서 3까지 하면 1번 행에 1에서 3까지면 1, 2, 3까지가 아니라 1, 2까지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까지죠. 2 마이너스. 1에 1, 3이니까 1. 여기네요. 1이니까 요 행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4죠. 마이너스 3, 4. 그 다음에 X0는 전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니까 요 세 개 행을 다 취하고 요 0번은 제외하고 2, 마이너스 2, 0, 1, 마이너스 3, 4, 뭐 이렇게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60행 같은 경우는 X0는 다 취하고 그 0부터 3까지 앞에를 생략하면 0이에요. 0부터 3이니까 0, 1, 2, 3개를 이제 취하고 여러분 이제 보면 이런 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가끔씩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음, 여러분 그 A1, 3 이렇게 하면 A1, 3 이러면 그 1이니까 여기고 0, 1, 2, 3 해가지고 이제 5가 되겠죠. 5를 이제 아, 인덱싱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A 1 가로치고 3 가로치고 1도 가로 열고 닫고 3도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그 5가 제대로 출력이 돼요. 출력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A 슬라이스 1 가로 열고 닫고 슬라이스 2 가로 열고 닫고를 하면 얘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A를 슬라이스 1으로 일단 슬라이싱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슬라이스 2를 적용을 해요. 슬라이스 1과 슬라이스 2를 동시에 적용을 해가지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 순차적으로 해요. 그래서 A13하고 A1 가로 열고 닫고를 하면 아, 시간도 더 걸려요.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 타임잇이라는 아주 어, 유용한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위 연산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할 때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A135면 이거 뭐 순식간에 뭐 몇 나노초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파이썬 어떻게 시간 측정을 하냐면 이것을 막 한번 보세요. 1000만 번을 반복을 하네요. 1000만 번. 그 1000만 번 반복하는 것을 또 7번을 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해가지고 그 시간이 110 나노세크가 걸린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7번에 이제 표준 편차는 1.12초다. 이게 이제 그 컴퓨터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뒤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이라든 이런 것들이 어떤 순간에 살아나서 뭐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걸 7번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평균 표준 편차를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정상적인 1,35로 인덱싱을 하면 110 나노초가 걸리는데 여러분이 이 방식으로 하면 220 나노초가 걸려가지고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심각한 경우는 결과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A 콜론 콤마 2하고 A 가로 열고 닫고 콜론 가로 열고 닫고 2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 결과가 달라요. 그리고 결과가 왜 다른지는 이 안에 설명을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벡터화라는 게 있어요. 파이썬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영어로 이제 벡토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벡터화는 음, 보통 이제 C 같은 경우는 for i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을 처리를 할 때 0번째 요소, 1번째 요소, 2번째 요소를 그 for i 해가지고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일일이 접근하는데 파이썬은 그냥 그 두 개 벡터가 있을 때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더해줘 버리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뭐 반복을 하든 또는 GPU를 써서 동시에 그냥 하던 그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 벡터 연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벡터라고 하고요. 이 벡터화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하게 파이썬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이썬에서도 for문을 써가지고 일일이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십 배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덧셈을 할 때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버려야 돼요. 이제 그런 연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칙 연산도 그러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65번행에서 그 1차원 배열 A를 만들었고 또 1차원 배열 B를 만들었고요. 3,A를 하면 벡터와 연산을 해요. 굉장히 빠르게 얘가 요소별로 계산을 해주고요. 이걸 여러분이 그 5개 요소가 있으니까 for i는 1에서 5까지 해가지고 반복문을 돌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파이썬에서 되기는 되지만 그 수십 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3 곱하기 A 하면 지가 내부에서 요소별로 이렇게 곱셈을 해가지고 해줘요. 그 다음에 스타 이제 제곱이고요. A 플러스 B는 두 개를 이제 더해주는 거고, 요소별로 더해주는 거고, 빼주는 거, 곱해주는 거, 나머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B에 이제 0이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 0이라는 요소를 계산을 할 때 이제 그 0으로 나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도 됩니다. B는 0보다 작냐? 이렇게 하면 요소별로 이것도 벡터화 연산을 해주는데 0보다 작은 놈은 이 첫 번째 0번째 요소하고 1번째 요소죠. 그래서 true, true, false, false, false가 이제 출력이 되죠. 그렇죠. 0보다 작냐 했으니까 그 0은 뭐 false네요. 예. false, true, true, false, true, false, false, false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넘파이는 클래스로 만들어 놨고 우리가 이제 그 객체를 뭐 어레이를 쓴다든지 지로를 쓴다든지 또는 랜덤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ND 어레이 배열을 만들면 그 객체는 굉장히 유용한 멤버 함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뭐 우리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A가 그러니까 그 DIRA를 해보면 아까도 해봤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유용한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잘 써야 된다는 거고 이제 A점 썸은 A 요소의 합을 구해줘요. 그다음 컴썸은 그 누적 합을 구해주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A는 NP 어레이 해가지고 2차원 구조에 3,3바이 5의 2차원 구조의 배열을 만들어줬고요. A점 썸을 하면 여기 이제 그 3, 5, 15, 15개 요소가 있으니까 15개 요소를 다 더한 합을 구해줘요. 12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A점 썸하고 엑시스 이퀄 0 이렇게 주면 이런 연산을 하죠. 이런 연산. 지금 이게 이제 2차원 구조의 배열이에요. 그 A라는 배열인데 이제 엑시스 제로를 매개 변수로 주면 요 엑시스 0 방향으로 덧셈을 해주죠. 그래서 3, 2, 0 더해서 5, 2 마이너스 3, 0, 1 더해서 0 해가지고 이제 요소가 5개인 그런 걸 만들어주고요. 엑세스 1 이렇게 하면 요 엑세스 1 방향으로 덧셈을 해줘요. 그래서 3, 2, 마이너스 2, 0, 1을 더해서 4를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 요소를 갖는 그런 1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차원 배열에서는 여러분이 그 엑시스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엑시스 방향으로 이제 덧셈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컴썸은 엑스가 0이니까 그 이 방향으로 덧셈 3, 2, 0 덧셈을 하는데 맨 처음이면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이니까 5고 또 0을 하면 5고 이렇게 되죠. 여기는 2고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1 더하면 0이 되고 그래서 누적합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큐뮬러티브 썸의 약자죠. 그 다음에 맥스도 똑같이 작동을 하는데 엑시스 제로에서 맥스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 이 세로 방향으로 맥스를 구하니까 3이 되고 이놈 2가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2가 되고 그래가지고 3이 4, 5, 2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 아그맥스는 그 맥스를 구하는데 그 맥스 값 자체가 아니라 맥스 값이 있는 아규먼트, 즉 인덱스, 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0 위치, 0 위치, 1 위치, 1 위치, 1 위치에 있으니까 0, 0, 1, 1, 1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A라는 배열이 있을 때 A가 뭐죠? A가 요거군요. A가 0보다 큰 요소를 파지티브에다 집어넣으라 그러면 이 중에서 0보다 큰 놈은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놈은 false가 돼가지고 아, 이런 결과가 나오죠. true, true, false, false, true, true, false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지티브가 이런 그 불린 값을 갖는 이제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A에 포지티브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놈을 B다 집어넣으면 그 true인 놈만 아, 수집을 해가지고 B다 집어넣죠. 그래서 아, 3, 2, 1, 5, 2, 5, 3, 뭐, 요것만 모아가지고 집어넣으니까, 프린트 B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고, B점 썸하면, 뭐, 22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런 어떤 그, 논리식 같은 것도, 그 벡터화가 돼가지고, 이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82행에서 그 A가 0보다 크냐? 그런 연산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 84행에서는 A에서 true가 되는 요소만 선택해서 B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86행에서는 그놈의 썸을 구하고 그랬는데 이걸 한 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되게 간결하게 여러분 코딩을 할 수가 있고 헷갈리면 여러분이 세 줄로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잘 이해가 되면 그 여기처럼 뭐 한 줄로 써도 돼요. A가 0보다 큰 그런 요소들, 즉 true 같은 요소들만 A에서 선별을 하고 지금 요 여러 줄로 돼 있는 것은 이제 B가 되겠죠. 그 결과에다가 썸을 해라. 썸이라는 멤버 변수를 적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떤 코드 같은 것보다 이런 비슷한 게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het갈리지 마시고 이 여러 줄을 이렇게 하나로 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배열을 이어붙이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호리존털 방향으로 이어붙일 수도 있고 버티컬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붙일 수도 있는데 명령어는 h스택, v스택이에요. 한번 봅시다. A는 1, 2, 3이라는 값을 갖는 배열, B는 4, 5, 6이라는 값을 갖는 배열, C는 7, 8, 9, 1, 4, 7을 갖는 2차원 구조의 배열. 이렇게 했을 때 v스택 해가지고 A, B를 주면 1, 2, 3, 4, 5, 6을 그 위아래로 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놈을 이제 X에다 저장을 한다. X를 해보면 1, 2, 3, 4, 5,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C를 V스택을 하면 A는 1, 2, 3이고 C는 7, 8, 9, 1, 4, 7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행짜리하고 두 행짜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쌓여가지고 세 행짜리가 돼서 1, 2, 3, 7, 8, 9, 1, 4, 7이 되고요. AP를 H스택으로 쌓으라고 그러면 AP를 그러면 1, 2, 3 그다음 그 옆에 4, 5, 6이 쌓이니까 1, 2, 3, 4, 5, 6 이제 요런 게 되겠죠. 지다 저장을 하면 이제 요런 옆으로 긴 그런 1차원 구조의 배열이 되고요. H스택 해가지고 A하고 C를 그 쌓으라고 그러면 A하고 C를 이렇게 호리존털 방향으로 쌓으라고 그러면 C하고 A가 맞지가 않죠. 어. A는 한 줄짜리고 C는 이 두 줄이 쌓여 있는 건데 그놈을 옆으로 붙이라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난다는 거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니버설 함수와 브로드캐스팅인데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니버설 함수에 대해서는 파이썬이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해주는데 브로드캐스팅 하니까 여러분 무슨 방송? 무슨 함수가 방송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봅시다. A는 1, 2, 3, 4, 5를 갖는 1차원 구조의 배열, B는 0, 1차원 구조의 배열, C는 뭐 np.파이, 파이는 그 3.141592, 뭐 이런 그 원주 값이고 2로 나눴어요. 그다음 np.파이, 그다음 np.파이에다 2를 곱한 거에서 C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그 파이를 2로 나눈 거, 파이 자체 2를 곱한 거 해가지고 세 개 요소를 갖죠. A는 5개 요소를 갖고 B 5개 요소를 갖고 C는 3개 요소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제 np.add ab를 하면 그 앞에서 본 것처럼 벡터와 연산을 해가지고 그 1, 0, 2, 마이너스 이렇게 더해가지고 답이 이제 그 1, 1,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고 10, A 이렇게 하면 A에 이제 그 로고를 취하는데 밑이 10인 그런 로고예요. 그러면 A가 5개 요소를 가지니까 5개 요소 각각에다가 로고 10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5개의 로고 값을 저장한 게 되고요. 사인하면 이제 그 C를 사인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아, 삼각함수 적용한 값이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레프트 시프트를 하면 한 비트를 왼쪽으로 그 쉬프트를 시키라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이 한 비트를 쉬프트를 하면 그 2를 곱하는 그런 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이제 NP 그레이터 하면 A가 B보다 크냐 이렇게 하니까 그 요소끼를 비교를 해가지고 큰 놈은 true, 그렇지 않은 놈은 false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맥시멈 하면 A하고 B 중에 이제 큰 값을 이제 A하고 B 중에 요소별로 큰 값을 찾아주는 거고요. 시점 라운드 하면 그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그 계산을 해주죠. 이런 함수들이 다 유니버설 함수들이에요. 유니버설 함수. 근데 그 지금은 사실 브로드캐스팅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함수들이 다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이제 일어나죠. 자, 한번 봅시다. 이제 109행하고 110행 보면, 아, 3,4 구조의 2차원 배열이고요. B는 1,4 구조의 배열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쉐입이 달라요, 둘이는. 둘이 달라요. 근데 111행에서 A하고 B를 덧셈을 했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는 그 요소가 3개나 있고 여기는 요소가 하나뿐인데 X0가 이게 어떻게 덧셈이 일어나느냐 되는데 이 유니버설 함수는 그 브로드캐스트 기능이 있으니까 돼요. 자, A하고 B를 덧셈을 하면 B를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줘 버려요. 지금 이제 행이 하나뿐인데 2개를 더 덧대기를 해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맞춰주죠. 그리고 값은 그럼 어떻게 채우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놈을 복사를 해가지고 채우고 이런 식의 계산을 해줘요. 이걸 우리가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안 쓰시면 돼요. 안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거 브로드캐스팅을 쓰면 코드가 그냥 간결해지고 좋겠는데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브로드캐스팅 공부를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브로드캐스팅에서는 꼭 기억을 해 줘야 되는 게 그러면 그 구조가 달라도 항상 얘가 해주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확장을 했다가는 이게 뭔가 그 개떡이 돼버린다 그러면 위험하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 가지고 브로드캐스팅을 해줘요. 그러면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해당하는 축의 길이가 같거나 그러니까 얘가 1, 2, 3, 4 해가지고 4개 요소를 가지면 길이가 4면 B도 4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둘 중 하나가 1이면 지금 여기 보면 그 엑시스 제로는 지금 엑시스 1은 4, 4여가지고 랭스가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엑시스 제로는 3, 1 해가지고 그 길이가 엑시스 제로라는 축의 길이는 A는 3이고 B는 1이기 때문에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조건은 만족을 못 해요. 근데 둘 중 하나가 1이면 또 돼요. 그래서 요 B가 1이잖아요. 이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브로드캐스팅은
요 조건만 잘 기억을 하면 되고요. 같거나 둘 중 하나가 1이면 된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6, 4, 2, 4 이렇게 하면 xx1은 4, 4와 같지만 x0는 6, 6, 2니까 서로 달라요. 길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1이어야 되는데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브로드캐스팅 안 해줍니다. 에러 나요. 근데 3, 4, 1, 4는 방금 우리가 본 예제고요. 4, 0은 그 이건 이제 4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5, 1, 4, 1, 1, 6, 4, 5는 얘는 5고 1인데 하나가 1이니까 됐고요. 1, 6인데 하나가 1이니까 됐고요. 4, 4 같고 1, 5는 둘이 같으니까 되고 얘는 5, 6, 4, 5짜리를 만들어주고 아까처럼 덧대기를 해가지고 브로드캐스팅을 해주고요. 얘는 3, 4, 2, 1인데 3하고 1, 둘 중에 하나가 1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4, 2는 지금 없는데 걔는 그거 갖다가 덧대기를 해줘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이제 결과는 3, 4, 2가 되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넘파이고 넘파이는 이거 말고도 많은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이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는 데는 한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나 그 책에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이 요 범위를 넘어갔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혹시 넘어간 게 있어가 이해가 안 되면 아마 책의 본문에서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설명이 없으면 구글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앞에 맨 처음에 그 PDF 파일, 공식 넘파일 사이트에 PDF 파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당 되는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겁먹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맷플롯 립이고요.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그런 아주 유용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